예술길잡이 도슨트 양성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시 해설사로서 도슨트에게 매우 중요한 스피치에 대한 강의입니다. 박정순 스피치 강사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전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령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혼자나 스피치 전주점 광주점 대표 박정수입니다. 2019년도에 이 도슨트 강사 양성 과정에서는 제가 많은 분들과 함께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자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슨트의 역할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스피치 스타일도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작품 설명을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스피치 스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요,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JS 커뮤니케이션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스피치 쪽으로는 나 혼자나 스피치 전주점, 광주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여기서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저는 박정순 TV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스피치도 있지만 대화법 강의도 조금씩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기전대학에서 겸임교수로 한 10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침마당의 패널은 이제 좀 2017년도까지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지 않고요. 그리고 책이 2권이 있는데 품격을 높이는 이미지 메이킹하고 끌리는 곳은 서비스가 다르다, 이 2책이 있습니다. 관계 형성과 이미지 관련해서 책을 썼습니다. 너무 많이 했나요? 자, 그럼 스피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스피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알아보고요. 스피치 스킬은 오늘 가져온 것은 3가지, 그리고 마지막 리듬 스피치까지 해서 4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뭐예요? 오늘 지금 좀 비가 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기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감정의 날씨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날씨처럼. 네, 도슨트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 상태, 어떤 기분 상태가 그날 말하는 데 영향을 많이 줍니다. 물론 신체도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림 해보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의 기분은요, 영상 강의를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긴장감은 있고요. 하지만 여기가 또 밝고 또 이제 함께 또 몇 분이 계셔 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해가 조금 떠서 구름에서 살짝 올라오는 그런 날씨가 저의 기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분이 뭐 때문에 중요하냐? 우리 말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1에서 10까지 나의 에너지 레벨을 체크한다면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혹시 에너지 레벨이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에서 5 이 정도는 약간 에너지가 중간에서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6에서 10까지 했을 때 좀 높은 레벨로 가는 건데 한번 느껴보시고 자신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는 지금 한 8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좀 뜬, 이 체크를 매일매일 하면서 자기 조절을 하는 건데요. 에너지 레벨이 7레벨 정도 이상이 되면 상대에게 웃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밑에 이제 낮게 있다면 약간 여유가 없고 몸에 이제 스트레스 상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이 스트레스를 풀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는 방법을 좀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말을 할 때 좀 편안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에너지 체크 이제 다 해보셨죠? 자, 그럼 스피치가 왜 중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시는 고객분들 중에 그 면접을 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관리자급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나 일반 기업에서 오셔서 하시는데 사실 스피치가 쉽진 않잖아요. 저도 몇 년 동안 해왔지만 늘 편안하게 너무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들에게 잘 보이고 잘해주기 위한 살짝의 긴장감은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에서도 스피치를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역량이 다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피치 기술을 잘했을 때 사회적으로 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스피치를 또 못했다고 해서 성공을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 주위에 있는 대표님들도 스피치를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성공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피치를 못하게 되면, 말을 잘 못하게 되면 어떨까요? 불편합니다. 이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엄마가 만약에 아이하고 대화하는데 대화를 못하게 되면 어떨까요? 소통이 안 돼서 아이는 엄마가 날 정말 사랑할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한다는 거는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면접 보는 그 앞에 그 사진 있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지? 네,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엉뚱한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좀 불편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스피치를 배우면 훨씬 더 좀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제 쓰는 분들 있죠. 특히 강사, 그리고 선생님, 그 강단에 쓰는 교수님들도 그렇고요. 인성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와 표정과 존중하는 모습들이 앞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그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면접 볼 때 기업에서도 인성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조직 생활에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평가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앞에 서서 말을 하는 사람은 인성이 하나의 실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인성이 실력이다라고 조벽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저희 HD 행복연구소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 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성도 단순히 그 덕목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래 갈고 닦아야 하기 때문에 능력이고 실력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성격이 좋다. 저 사람은 실력은 별론데 성격이 좋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의 이 성격도 인간관계의 능력, 인성도 실력으로 봐줘야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요? 평생 갈고 닦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슨트 우리 강사 과정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물론 충분하시겠지만 늘 남 앞에서 섰을 때 모습 하나하나가 그 태도가 이제 관객과 그리고 이 작품을 기획한 분들의 모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일선에서 보여주는 사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대화하고 앞에서 말하는 퍼블릭 스피치 목적이 같을까요? 한번 질문해도 될까요? 두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네, 일부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럼 대화하고 퍼블릭 스피치, 앞에서 공식 석상에서 말하는 스피치가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네, 아유, 말씀 너무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달라요. 대화의 목적은 뭘까요? 네. 네, 소통을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해주는 부분이 아마 대화의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대화에 나 힘들어. 그런데 힘들면 가서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어때요? 많이 힘들지 하고 질문도 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공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대화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퍼블릭 스피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슨트 분들도 퍼블릭 스피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 공식 석상에서 했을 때 목적은 뭘까요? 정보 전달? 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정보 전달과 함께
아, 이 작품은 이런 거예요 라고 설득을 할 수 있거나 네, 전시회에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설득이 들어간 스피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와 퍼블릭 스피치의 목적은 공감과 설득으로 다르다라는 거. 설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버트 메로비안 법칙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네. 이제 잠깐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버트 메로비안의 이분은 미국 심리학자인데 이 법칙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는 시각적인 정보가 55%로 이미지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스는 38%입니다. 그래서 이 38% 무려 4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지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도슨트 분들께서는 어떨까요? 보여지는 모습을 관객이 다 보죠. 네, 그래서 헤어스타일이나 표정이나 그리고 복장, 그리고 자세 이런 부분들이 상대에게 55%의 어떤 전달력을 보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이스적인 부분에서 무려 40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각 정보만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면 목소리에서 좀 다른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피숍에 갔는데요. 사실 말투 때문에 좀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커피를 주문하면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요? 이렇게 툭 던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지만 이 순간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목소리 억양이 중요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이렇게 하면서 부드럽게 해주신다면 상대가 왠지 친절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 그 분위기까지도 좋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이스는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수업도 이제 배워보신다면 일상에서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논리적인 부분은 아마 작품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다 잘 하실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이 과정에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스타일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아마 이 각자가 준비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보이스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안 계시는 관계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 두 분이 잠깐 해주실까요? 네, 뭐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씩 제가 우리 선생님께서 거기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목소리만 들어가도 될까요? 네, 그냥 그 단락만 읽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제로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내외 현대미술작품 33점을 전국 도민에게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갤러리 제로는 제로 베이스 상태의 전시 공간에서 새로운 미술관을 지향한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크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 전시실에 각각 조형과 공간, 공간각과 통섭, 가족과 관계를 담은 작품으로 구성하였고 전시장에 설치된 작품을 감상하는 한편 전시된 작품을 관객 나름대로 해석하여 비워둔 전시 공간에 각자가 채워가게 함으로써 작품, 전시 기획자, 관객 모두가 전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너무 발음도 좋으시고요. 네, 목소리가 울림이 있으신 것 같아요. 평상시 목소리 좋다는 얘기 들으시죠? 네, 맞아요. 그렇게 들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우리 그 외적인 모습도 이미지도 좋으신데 보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네, 조금 이따가 나와서 좀 모델로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성적인 부분이 지금 마스크 때문에 더 확 나오지는 못했지만 아마 호흡 조절을 좀 더 많이 연습을 하신다면 목소리가 더 크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음 좋고요. 리듬 이제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것과 웃지 않고 말할 때 리듬감은 좀 다르긴 한데요. 약간 고음을 올릴 수 있게 돼요. 미소를 짓게 되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미소를 많이 짓고 한다면 네, 고음 발성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 선생님도 한번 해보실까요? 갤러리 제로점은 국민 현대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내의 현대미술 작품 33점을 전국 국민에게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갤러리 제로는 제로 베이스 형태의 전시 공간에서 새로운 미술관을 지향한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크게 세 군데로 나누어진 전시실에 각각 교양 공간, 인간과 풍속, 가족 관계를 담은 작품으로 구성하였고 전시장에 설치된 작품을 감상하는 한편 전시된 작품을 관객 나름대로 해석하여 비어있던 전시 공간에 각자가 채워가게 함으로써 작품, 전시 기획자, 관객 모두가 전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목소리가 일단 마스크 때문에 나오지 않아서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소리가 좀 작았죠? 네, 그 부분을 오늘 발성법을 배우시면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듬에 대해서만 조금 더 저희가 뒷부분에 있거든요. 그걸 배우시면 지금보다 리듬이 더 훨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잠깐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긴장됐어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우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아, 떨렸어요? 네, 떨린다는 느낌이 저희는 못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7대3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7이 떨리면 남들은 3밖에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떨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긴장을 하거나 그러면 더 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 남들은 모른다. 물론 알더라도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남은 모른다. 나만 지금 속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읽어주신 우리 두 분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스피치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진단을 해봤는데 그냥 하는 것보다 이 체크리스트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운제나 스피치에서 목소리 음성 진단 평가표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모양을 정확히 말하는가. 네, 모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발음에서 중요하죠. 그리고 혀를 바닥에 깔면서 말을 하는가. 혀가 위로 뜨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혀를 아래에 내리면서 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아래쪽에 우리가 내려야 합니다. 1에서 3까지인데요. 제가 척도를 미리 말씀 못 드렸네요. 척도는 1에서 3까지, 내가 정확히 말하면 3, 그렇지 못하면 1, 중간은 2입니다. 자,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첫 음절에 강한 악센트를 주었는가.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에서 영의 이응 받침을 명확하게 소리 냈는가. 다음, 가득해야를 가득해야 라고 소리 냈는가. 동그랗게를 동그랗게 라고 소리 냈는가. 표현을 포헌 아닌 표현이라고 소리 냈는가. 시럽게를 시럽게 라고 정확히 소리 냈는가. 회계를 회계가 아닌 회계라고 소리 냈는가. 혼잣말 할 때 소리 크기가 1이라면 3 이상으로 말을 했는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소리를 좀 더 크게 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소리의 힘이 느껴졌는가. 문장의 중요한 단어에 맞춰 강하게 악센트를 넣었는가. 소리를 시작할 때 숨이 배 아래에서 있었는가. 말끝이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힘이 지속되었는가. 두꺼운 중저음에 울린 목소리가 많이 느껴졌는가. 자신의 몸에 맞는 톤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가.
소리를 배에서 목구멍까지 위로 끌어올렸는가? 원고를 읽을 때 어디에 숨을 담았는지 알아차렸는가? 말을 할 때 숨이 길게 쭉쭉 뽑아지는 느낌이 드는가? 말을 할 때 숨이 차지 않고 자연스러운가?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안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가? 각각의 점수를 합산해 총점을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만점은 63점인데요. 만약 그 이하라면 우리 한번 여기 보시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55점) 이상이면 정말 멋진 목소리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45점에서 54점까지는 당신의 좋은 목소리를 그래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점에서 44점까지는 당신은 좀 더 멋진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 목소리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29점, 네. 에서 이제 20점 그 사이는 당신은 편안하고 매력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야 합니다. 10점에서 19점. 당신의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 자신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9점 이하로 우리가 보면 당신의 목소리를 내기가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목소리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걸로 완벽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체크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봤을 때 목소리는 세 가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발음, 발성, 호흡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발발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발음을 체크를 잘 하시고 발성은 복식호흡으로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인데요. 그것도 우리가 조금 이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적인 부분은 말의 체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어떤 재료가 호흡이 되는데요. 말을 할 때 호흡이 약하면 앞으로 발성도 되지 않고 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리듬을 만드는데 어떤 리듬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리듬과 함께 하려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 호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호흡량도 많이 만들고 리듬감도 살려서 우리가 좀 그 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두 분은 제가 여쭤보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체크 항목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도슨트 그 과정 선생님들께서는 체크를 한번 천천히 제가 소리로 읽어드려서 죄송하지만 한번 다시 들으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목소리가 뭐 물론 싫어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목소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비호감을 느끼는 목소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입니다. 근데 자신의 어떤 색깔로 뭐 갈라진 목소리로도 잘하는 연예인들도 계세요. 하지만 갈라진 목소리는 본인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톤인데요. 하이톤은 생동감 있고 네, 즐거운 표현은 되지만 안정감이 없어서 듣는 사람이 힘들고요. 그리고 호흡량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중저음으로 내린다면 훨씬 더 호흡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듣는 사람이 신뢰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저음으로 내리는 것도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강음이라고 해서 이제 비음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콧소리로 얘기하는 건데 연예인 중에 이제 비강음을 많이 내는 분도 계세요. 약간 여성스러움도 있고 좋긴 하지만 계속 이 울림의 소리를 코에서만 내기 때문에 전달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서 맴도는 소리는 대부분 저희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코칭을 받는 분들은 입안에서 맴도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오세요. 그 이유는 발성이 되지 않고 이제 그냥 호흡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요 하고 뒤로 먹는 거예요. 앞으로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소리를 한번 발성법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부정확한 거 우리 이제 모음을 준비했고요. 자음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음 조음점을 잘 체크하는 거는 조금 이따 시간 봐서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툭툭거리는 소리와 작은 목소리, 음성 떨림. 가장 사람들이 좀 변하고 싶어하는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툭툭거린다는 건 자신의 감정이 이제 좀 우리 부정적으로 가 있을 때 툭툭거리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아도 상대가 기분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툭툭거리기보다는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함, 그리고 약간 겸손한 느낌의 보이스를 갖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따 또 리듬 스피치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떨림은 발성을 앞으로 내보내면 내가 떨려도 일단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밀어내는 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음성 떨림은 고음에서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저음에서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에 있어서 비호감을 주는 그런 목소리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어떤 목소리를 우리가 좋아하는지 연예인 그 이미지를 보면서 볼까요? 보시면 이번에 이병헌 씨가 그 백상예술 그 대상인가요? 그 시상식에서 또 그 영화 부분에서 상을 타셨어요. 근데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네, 이병헌 씨의 목소리는 울림과 차분함과 이 안정감, 그리고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그런 스피치를 하는 그런 목소리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수상 소감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석규 씨는 남성분들이 가장 변하고 싶어하는 목소리거든요. 이분은 성우셨대요. 그래서 울림이 공명 자체가 이 공간에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좀 오랫동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성균 씨인가요? 김성균 씨인가요? 제가 죄송해요. 이성균 씨, 이성균 씨 맞죠? 네, 제가 자주 이분 드라마를 못 봐가지고 네, 이분의 그 목소리는 울림이 또 큽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가장 중저음의 울림 목소리를 갖고 싶어 하는데 연예인들도 다 연습을 했겠죠. 그죠? 네, 우리도 조금 가까이 이런 목소리에 갈 수 있도록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성의 목소리인데요. 아무래도 도슨트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목소리의 어떤 그 자기의 목표 이미지, 컨셉을 좀 잡는다면 연예인 분들 거를 이렇게 잡아서 따라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세 분은 다 목소리가 좋지만 특히 50대 그 남성분들이 이금희 아나운서 목소리를 되게 편안하게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신 분 중에 저희 학습자분도 이금희 아나운서처럼 목소리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신 분도 계세요. 그 이유가 남편분이 목소리가 좋다고 했대요. 그래서 아마 이금희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이렇게 부드러워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도 한번 목소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내고 하는 목소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이스 트레이닝을 이제 스피치를 위해서 할 건데요. 목소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습을 하면 될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제 수리의 소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목소리라고 말을 하는 건 공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명은 울림의 목소리인데요. 자신의 몸에서 울려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울리니까 상대 마음까지도 울릴 수 있게 된대요. 자, 공명의 목소리는요, 울림의 소리는 편안하게 들리고 신뢰감이 있고요, 잘 들린다고 합니다. 쇼핑호스트들 중에 공명의 목소리를 가진 분들은 더 연봉이 높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 공명. 그럼 이 공명은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타고난 분도 계십니다. 기질적으로 자신의 몸에서 이제 발성이 잘 되는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타고난 건 없습니다. 울림이 없고요. 이제 이 공명은 제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훈련을 좀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소리 타고난 분들이 있지만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가능하게 되니까 이 공명의 목소리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명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중저음이어야 돼서 그 톤을 한번 잡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해도 목소리 싹, 이 목소리 싹은 본인들이 다 갖고 있는 부모님이 주신 그러한 기본적인 싹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키톤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중저음으로 내리는 그 소리가 그 자신의 목소리에서 가장 공명이 잘 나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자, 손을 우리 이제 한 손을 우리 선생님 두 분, 자, 여기에 한번 올려 보시겠어요? 네, 이 울림이 여기에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명치 우리 Y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는 건데, 호흡을 넣고 앞으로 빼면서 소리가 제가 두 톤으로 했는데 위쪽보다 아래쪽이 더 크죠? 울림이 혹시 들리셨나요? 네, 예를 들어 여기가 울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몸통이 울리는 소리가 키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울리는 소리가. 그래서 남성분들은 특히 중저음으로만 내려도 저음이 울림을 많이 주기 때문에 바로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여성은 대부분이 이제 고음으로 많이 연습이 돼 있어서 내리기 위해서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한 분씩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어떠세요? 네. 아니면 한 분만 여기서 나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분만 나와주시겠어요? 자, 가위바위보를 하셔서 네, 그럼 제가 일단 순서대로 조금 이따 두 번째 나오실 분이 우리 선생님이 두 번째 나오시고 첫 번째 지금 나오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바지가 시원해 보입니다. 네. 앞에 보시고요. 네. 조금 이쪽으로 올까요? 네. 손을 한쪽 올리시고, 이게 명치,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그 체할 때 여기 명치 있죠? 여기를 눌러주는데 소리를 내면서 하기 때문에 이라고 해도 돼요. 고음, 저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기 아래쪽에서 더 올리는 거 같죠? 네. 네, 이게 우리가 손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본인의 몸을. 그래서 아래쪽에서 아마 더 소리가 울린다고 하는 거는 그 톤이 나의 키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기보다는 한번 고음으로 해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이거보다 안녕하세요 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이제 울림이 좀 여기 느껴지죠? 네. 네, 이 음을 이제 그 톤을 가지고 계속 발성 연습을 하시면 이제 그 음을 쓸 수가 있게 돼요. 네, 지금 그 저음에서 예를 들어서 아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네, 손 한번 올리시고 바뀌었네요. 다시 아래쪽도 한번 더 길게 위부터 시작. 그죠? 이 울림 많이 나죠? 네, 이 음에서 연습하시면 듣는 사람도 훨씬 더 신뢰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목소리가 이렇게 좀 바로 이렇게 다르게 들리니까 그 음성이 진짜 저음이 좋게 들리네요. 저도. 자, 이렇게 키톤을 알아봤는데요. 평상시 때 저음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그쪽에서 호흡을 길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빼는 훈련을 하게 되면 호흡량도 많아지고 그 음이 이제 길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리듬을 줄 때 저음으로 할 수 있는 그 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고음에서만 이렇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저음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키톤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공명의 목소리를 또 내기 위해서는 입을 좀 크게 벌리면 도움이 되는데요. 입 모양을 이렇게 거의 말을 우리가 잘 못하는 분들은 닫고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입을 좀 더 벌린다 생각하면 이 정도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손가락으로 하지만 원래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렇게 두 개를 다 같이 해서 끼우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뒤쪽까지.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 정도의 벌림을 가지고 늘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약간 미소를 지으면 더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훨씬 좋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공간은 이 정도요. 네,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수는 없어서 그냥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 시작. 자, 시작. 에예요. 에는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내는 소리예요. 자, 시작. 자, 이번엔 가장 저는 좋아하는 그 입 크기 연습법인데 입이 좀 크게 벌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커져요. 자, 시작. 자, 워예요. 이것도 똑같은데, 자, 시작. 외는 이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요. 시작. 자, 시작. 네. 평상시 입을 크게 벌려보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스피치 교육을 하다 보면요. 하루 종일 연습을 시켜드려야 입 공간 하나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연습 안 하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연습법이 이렇게 쉬운 것 같이 나와 있지만 자신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입 크기도 키웠고 입 크기가 크면 공명이 울림이 많아요. 입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보면요. 울릴 거예요. 자, 시작. 울림 울죠. 이게 안녕하세요. 이 울림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비강음도 할 수 있어서 호흡을 그쪽으로 넣으면 여기가 떨려요. 네, 여기까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다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럼 훈련을 하실 거라 믿고 자, 다음 발성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성을 크게 하려면 숨을 많이 담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입안은 아까 키웠죠. 그리고 혀는 많이 움직인다 이건데 발음할 때 혀의 움직임이고요. 일단 혀는 아래에 내려서 아로 한다면 숨을 크게 담고 입을 크게 해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복식호흡이 되지 않으면 호흡을 많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는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 혹시 복식호흡 하세요? 아니요. 배워본 적은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 모델이 나오셔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두 분 다 안 배워보셨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좀 나와보시겠어요? 자, 복식호흡은 숨을 들여 마시는 거를 배에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호흡을 이렇게 손과 아랫배 쪽에 이렇게 놓으면 호흡이 한번 호흡 넣어보세요. 시작. 크게 넣어보세요. 호흡을. 이렇게 호흡을 들여 마셔보세요. 자, 그럼 흉식 이쪽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호흡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걸 흉식이라고 그러고요. 복식은 호흡 빼시고 자, 배가 제 배 많이 나오죠. 밥을 많이 먹어서 더. 네. 배가 이렇게 나오게끔 아랫배에 호흡을 넣는 걸 복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혹시 요가 하세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빨리 이렇게 하는 거는 언젠가는 복식호흡을 했었던 거예요.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3초 넣어볼까요? 시작. 둘, 셋. 그렇죠. 배가 나왔죠? 이걸 호흡을 위로 끄집어내는 게 바로 발성을 하는 거예요. 자, 하면서 배가 들어가게 끌어올려 볼까요? 호흡 넣고 시작. 하나, 둘, 셋. 호흡 넣고 시작. 네, 지금 아직 느낌이 안 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하면서 배가 들어가거든요. 저 배를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여성이니까 같이
느낌을 하시면 돼요. 자, 호흡을 3초간 넣어보고요. 시작. 그렇죠. 시작. 그렇죠. 잘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엔 이렇게 짧아요. 하지만 이렇게 호흡을 더 많이 넣고 길게 내면서 이제 호흡량이 많아지고 발성이 잘 되게 됩니다. 네. 한번 연습을 이렇게 3초 넣었으니까 한 6초 정도로 빼볼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끝까지 하나, 둘, 셋. 자, 호흡 다시 넣고 하나, 둘, 셋. 8초 시작. 그렇죠. 끌어올리고. 잘하셨어요. 천천히 다시 호흡 넣고 배에 넣고 잘하셨어요. 한번 다시 8초 해볼까요? 시작. 배하고 등하고 붙듯이 끝까지 잘하셨어요. 자, 호흡 천천히 넣고. 자, 이렇게 복식호흡을 지금 선생님은 너무 빨리 잘하셔가지고 제가 뭔가 더 팁을 드리지 않아도 됐는데, 만약에 더 복식호흡을 복식호흡 존을 잘 찾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이해되죠? 이 호흡 존이. 그리고 아니면 스 하면 이렇게 바람이 빠지면서 이 부분이 움직이게 돼요. 그게 자신의 복식호흡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죠? 이쪽 복식호흡이 움직이는데 이제 말할 때도 이 배가 움직여야 돼요. 자, 한번 만져보시면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 선생님은 금방 하셨는데 조금 이따가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뒤쪽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복식호흡을 이렇게 빨리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어려워하세요. 근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복식호흡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폐에 호흡을 가득 채우는 걸 복식호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흉식이라면 호흡을 조금밖에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복식까지 배까지 이렇게 이제 배가 불러오는 거는 폐에 가득 담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호흡을 배가 배에 힘을 눌러서 앞으로 뽑아내는 걸 우리가 발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걸 초별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서서 해볼까요? 앉아서 해볼까요? 네, 앉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아까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아랫배 놓고 3초 들여 마시고 6초간 내쉴 겁니다. 자, 시작. 둘, 셋. 네, 잘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이 아직 복식이 안 잡히셔서 한번 잠깐 잡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선생님은 좀 이해되시죠? 네, 잠시만 나와보시면 빨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목이 나중에 아파요. 자, 다시 한번 똑같이 여기하고 호흡을 넣으세요. 시작. 자, 소리보다는 호흡을 일단 많이 넣어야 돼서 지금 이쪽이 올라오잖아요. 흉식이거든요.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오, 잘 되는데요. 자, 천천히 3초간 넣어볼까요? 다시 시작. 하나, 호흡 넣어보세요. 시작. 하나. 자, 흉식이죠. 제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럼 더 빨리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네. 다시 천천히 1, 2, 3. 그렇죠. 3, 시작. 잘하셨어요. 다시 4초 들여 마시고 하나, 둘, 천천히 힘 빼고 배에다 그냥 천천히 호흡을 넣으시면 돼요. 코로 넣으세요. 코로 시작. 자, 호흡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발성을 하기 때문에 딸려요. 또 이번에는 천천히 4초 천천히 둘, 셋, 넷 시작. 등하고 배하고 붙듯이 끝까지 가서 다시 호흡 넣으세요. 시작. 배에다 둘, 셋, 넷, 다섯. 네, 배가 나왔죠. 네, 좀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호흡을 가지고 나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끌어올리게요.
너무 잘하셨어요. 여기 분들은 네, 이렇게 호흡 알려드리니까 바로 발성을 할 수 있는 네, 복식호흡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목이 많이 아파요. 이 훈련 하시면. 자, 그럼 다시 5초간 들여 마시고 10초간 한번 빼볼까요? 자, 천천히 5초간 들여 마시겠습니다. 시작. 시작. 다시 5초간 들여 마셔볼게요. 시작. 10초간 시작. 네, 다시 호흡을 6초간 들여 마셔볼게요. 그리고 멈춰보세요. 6초간. 자, 내쉽니다. 6초간 짧게 시작.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배에 힘에 이제 호흡을 넣어서 이렇게 나눠 써야 하기 때문에 배 멈추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멈추는 훈련은 또 있기 때문에 이 발성법이 이제 복식호흡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길게는 우리가 9초를 넣어서 천천히 들여 마시고 이제 좀 길게 20초 가까이 이렇게 호흡을 빼면 이제 그 호흡량이 점점점 폐활량이 늘어나서 복식호흡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흡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리듬도 줄 수 있고 감정이입도 시켜서 이제 그 소리에 약간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넉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짧으면 일단 거기에 있는 감정이나 그리고 발성을 끝까지 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복식호흡 훈련이 되면요. 그 다음 발성이긴 한데 이거부터 네, 다시 할게요. 해도 돼요? 네. 자, 이렇게 복식호흡 알아봤죠? 그 다음 발성을 더 잘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채누보입니다. 채우고 누르고 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말을 할 때 아까 나눠서 말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배 힘을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채누보 기법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호흡을 넣고 채우고 누르고 보냅니다. 다시 채우고 누르고 보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네, 이 발성도 다 채누보예요. 그런데 연습을 할 때 말을 하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음절 이상씩으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말로 바뀝니다. 이해되세요? 이 복식호흡이 되더라도 말로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말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소리를 이렇게 바꾸는 그 호흡을 소리로 바꾸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을 넣고 자, 보이시죠? 그 문구 보이시나요? 저만 보고 있나요? 혹시?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하면 따라해 주세요. 내년이라고 할 겁니다. 호흡을 넣고 내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시작. 호흡 넣고 내년 쭉 다시 호흡 넣고 1월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1월 다시 호흡 넣고 제조업 시작. 제조업 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만약에 교육원에서 한다면 그날 하루 이것만 가지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걸 지금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하루를 잡고 훈련법을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간판들이 있잖아요. 지나가면 이렇게 호흡을 넣어서 채우고 누르고 보내는 거니까 학교
호흡을 넣어서 문방구. 호흡을 넣어서 이렇게 슈퍼 이런 식으로 호흡 발성을 연습을 하시면 어느 순간 내가 친구랑 말을 할 때에도 배가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그냥 발성을 길게 계속 호흡을 내둔다고 하더라도 말할 때는 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원고를 가지고 체누보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발음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은 우리 목소리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영어 발음은 연습해도 우리 일상생활 쓰는 우리 한국어에는 발음 연습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뭐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발음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네, 뭐 하나하나 할 필요는 없겠지만 모음 연습만 잘 해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모음을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5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발음인데요. 아는 우리가 발성이 가장 앞으로 잘 나오는 발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줘야 돼요. 여기 목에서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가 막히지 않도록 혀를 내려서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여기에 지금 써 있는데 입안을 크게 벌려주고 턱을 아래로 빼서 계란을 세로로 세운 것처럼 발음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네, 할 때 아 발음을 끝까지 하고 계셔야 호흡이 마무리까지 쭉 나와요. 근데 미리 닫아버리면 발성이 되다 말겠죠? 그래서 아 발음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애 발음인데요. 애는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냥 교육생들 대상으로 해본 결과 남성분들이 애 발음이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더라. 그 이유는 미소를 잘 짓지 않기 때문에 애 발음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손가락 하나 정도에서 네, 입꼬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아이 발음 애는 2손가락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 정도. 그래서 세상 이런 거하고 애국가 다르죠. 네. 그래서 애 발음 미소를 입꼬리를 위로 향해서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발음인데요. 이 발음은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 뭐뭐합니다, 이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발음을 많이 쓰는데요. 이는 이렇게 애 발음처럼 미소를 짓는데 힘을 더 주는 거예요. 이 하고 입꼬리 끝에 더 힘을 줍니다. 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작. 이는 입꼬리 잘 해주셨고요. 힘이 더 간다는 거죠. 그리고 오 발음인데요. 입술이 여기 앞에까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 발음을 잘 안 하세요. 자, 입술을 원을 그린다고 생각해서 오. 네, 좋습니다. 다음 우 발음인데요. 우는 앞으로 쭉 내밀기 때문에 오리 입술처럼 우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우. 네. 그래서 아에 이오우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 에, 이, 오, 우.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럼 모음만 따로 떼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를 우리가 모음만 따로 뗀다면 아, 여, 아, 에, 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 여, 아, 에, 요. 반갑습니다를 따로 떼서 해볼까요? 이렇게 이, 아. 시작. 이, 아. 네. 이렇게 모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입모양이 잘 움직이게 되고요. 모음을 급한 사람은 잘 만들지 않고 말을 빨리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뭉개지게 됩니다. 그때 연습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 여, 아, 에, 요를 했다면 2번을 해보는 거예요. 여, 에, 요.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좀 떨어뜨려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의외로 급한 분들이 많아요, 성격이. 그래서 이 모음 연습으로 조금 차분하게 만드시면 더 발음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고 읽겠습니다. 모음만 따로 떼서 발음하기를 해보는 건데요. 특히 앞에서 그 원고가 있잖아요.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 원고를 우리가 구어체로 말을 하시겠지만 나와 있는 원고에 모음만 따로 떼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예를 들어 지금 원고가 보이시죠? 기영아 유발 우려가 있는 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헌혈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모음만 따로 뗀다면 이여아 유아 우여아 이으 이런 식으로 모음만 가지고 발음 연습을 합니다. 좀 지금 화면을 보신 분들은 보고 한번 쭉 읽어 보실까요? 저랑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이여아 유아 우여아 이으 야우으 오요아 아아이 어어으 아오 이으이 어여아 여에이 아이 여어으 오아아 우에 여에에 우여 외으 아우아 오아이 아에에 으이아. 자, 이렇게 모음을 읽어보면 발음이 더 정확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발음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나무젓가락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그 라운제나 스피치에서 나오는 발음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본사 대표가 만든 건데 영국의 음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발음이 내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나무젓가락은 여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무해한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목구멍까지 벌려줄 수 있게 영국의 음, 경국의 음 휘어지게 됩니다. 이게 발음인데요. 발음이 좋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내가 뭐 혀가 살짝 짧다거나 이 입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또 혀가 잘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분들은 발음이가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씻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넣어서 하면 영국의 음까지 닿게 돼요. 자, 그럼 댁에서 이게 없더라도 나무젓가락으로 끼우시고 입 근육을 더 단련을 시켜야 이제 모음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음을 연습을 했다고 하고요. 자음은 여기에서는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혀가 어디에 닿느냐, 조음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발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쪽 치아 뒤쪽으로 닿는 음이 많아요. 혀가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중간 뒤쪽을 닿는 건데 치조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혀가 뒤쪽에서 내려서 다, 나, 따, 타, 라, 사, 싸, 뭐 이런 발음들이 다 치조음이에요. 그래서 혀가 앞쪽으로 잘 닿을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리을 발음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근데 초성으로 오게 되면 리을이 약간 알 발음처럼 라면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종성으로 온다. 뭐 말이나 발이 있죠. 그럴 때는 엘 발음처럼 말, 발 이렇게 엘 발음처럼 해주시면 조금 치조음이지만 다르게 좀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이 발음을 연습을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조금 시간을 내서 훈련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에서도 우리가 연습이 되기 때문에 발음은 금방 우리가 훈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발음 훈련은 다 해봤고요. 이제는 우리 생명력을 넣는 스피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성은 앞으로 되고 발음은 좋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정순입니다. 이렇게 일자로 가게 되면 어떨까요? 뭔가 생명력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리듬을 주는 스피치를 배워보신다면 훨씬 더 생명력도 있고 뭔가 자연스럽다. 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스피치를 하는 방법 중에 저희가 첫 번째 동그란 목소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동그란 목소리는 어떻게 할까요? 원고가 이렇게 있다면 나눠서 말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원고가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이렇게 나눠서 읽는 거예요. 그럼 이 원고보다는 또 우리 갤러리 제로전이 지금 여기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원고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원고를 가지고 나눠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 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계속 읽을 수는 없어서 우리 한 단락만 해가지고 같이 나눠서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동그란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연습하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갤러리 제로전은 이렇게 다 나눠서 갤러리 제로전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연결이 안 되니까 하나씩 갤러리 제로전은 이런 식으로 어미를 내리면서 연습하겠습니다. 자, 시작! 갤러리 제로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내외 현대 미술 작품 33점을 전북 도민에게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갤러리 제로는 제로 베이스 상태의 전시 공간에서 새로운 미술관을 지향한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크게 세 군데로 나뉘어 전시실에 각각 조형, 공간각, 통서, 가족, 관계를 담은 작품으로 구성하였고 전시장에 설치된 작품을 감상하는 한편 전시된 작품을 관객 나름대로 해석하여 비워둔 전시 공간에 각자가 체험하게 함으로써 작품, 전시 기획자, 관객 모두가 전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난 리듬이 잘 안 돼 하는 분들은 이 손으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눠서 말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빨리 말하는 걸 잡아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우리 1박 2일 내음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죠? 시작. 2일. 네, 이렇게 가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쇼핑호스트, 아나운서, 그리고 기상캐스터, 그리고 MC, 네, 뭐 유재석 씨나 이런 잘 보는 분들도 나눠서 말하는 그런 스피치가 훈련이 된 겁니다. 나눠서 말을 하다 보면 속도 조절도 되고요. 그 찰나에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나눠서 말하는 거를 해봤고요. 동글동글. 이 동글동글 나눠서 말을 하다 보면 생동감이 있지만 뭔가 강약이 중요하잖아요. 또 그건 첫 음절 악센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박 2일이 아니라 1박 2일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음절에 악센트를 주게 되면 훨씬 더 발음도 잘하는 것처럼 들리고 또 리듬감도 강약까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생명력 있게 들립니다. 자, 그럼 이 원고를 가지고 우리 첫 음절도 악센트 주는 걸 해볼 텐데요. 두 번째, 조형과 공간을 주제로 하는 여기를 한번 같이 동글동글 하면서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어야 되겠어요. 소리가 크게 안 나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리듬은 많이 주지 않고 동글동글만 갈게요. 시작! 조형과 공간을 주제로 하는 1전시실과 2전시실은 장소성을 비롯하여 색채가 유발하는 공간 개념을 지닌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현대 미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온 이유안의 대표작 관계항과 물방울 작가로 잘 알려진 김창렬의 초기 앵포르멜 작품, 중국과 일본 작가의 작품을 비롯하여 전북이 배출한 최대섭 작가의 작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매우 높은 천정 아래 배열되어 작품 자체의 감상과 더불어 전시 공간 내에서 관광객의 다양한 움직임에 대한 지각도 함께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입체 조형 작품이 갖는 공간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네, 첫 음절 악센트를 주는 데 있어서요, 이렇게 조금씩 주기도 하지만 숫자에 많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유 명사, 그리고 그 이름이나 작품명,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적인 단어에는 더 강하게 읽어주시면 리듬감이 더 형성이 됩니다. 우리 여기에서 보면 조형과 공간을 주제로 하는 1전시실과 이렇게 가면 이렇게 첫 음절의 악센트가 더 가면서 리듬이 형성이 되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런 다음 긴 단어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려운 게 저기에 앵포르멜, 저는 이게 단어가 어려웠거든요. 이걸 어떻게 읽냐면 영어가 우리 외래어가 많다 보니까 두 자씩 나눠서 리듬을 주면 훨씬 더 발음이 꼬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연결되어 있는 거겠지만 나눌 때는 앵포르멜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 발음이 꼬이지 않고, 여기가 지금 전북 도립미술관이잖아요. 그러면 읽을 때 전북 도립미술관 이렇게 읽으면 발음이 꼬여요. 이걸 두 자씩 나누면 전북 도립미술관 이런 식으로 리듬을 그 안에서 주신다면 훨씬 더 듣기도 편하고, 그죠? 말하는 사람이 편합니다. 이거 뭐 행사 때 사회를 볼 때 그렇잖아요. 뭐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이렇게 리듬을 주는 거죠. 관장님이시겠네요. 여기는 관장님. 그래서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 나눠서 하죠. 그죠? 리듬감을 주면서. 자, 이렇게 읽다 보면 리듬감이 저절로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노래하듯이 이걸 음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이걸 사스 법칙이라고 저희 라운제나 스피치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라운제나 스피치가 이 SAS 기법을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는데 정말 이 기법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한번 마지막에 S는 아까 뭐였죠? 세그멘테이션. 나눴어요. 쪼갰어요. 그리고 악센트를 첫 음절에 줬고요. 마지막 싱어송 노래하듯이 SAS 기법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원고가 나와 있어서 이 원고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보통 휘발유의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이 100일 연속 올랐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될 걸 동그랗게 리듬을 주게 되면 보통 휘발유의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이 100일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보통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지난해 10월 10일 이후 이달 17일까지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리듬을 주게 되면 이 그냥 원고를 그냥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생명력 있게 읽혀지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리듬감을 주면서 할 텐데요. 아까 얘기했을 때 제가 전에
고유명사나 어떤 그 중요한 핵심 단어나 아니면 숫자나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에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높여 읽게 되면 리듬감이 좀 형성이 돼요. 자, 그럼 원고는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세 번째 단락을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공감각이 되게 발음이 받침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자를 나누면 됩니다. 공감각 이렇게. 네. 그래서 감이 미음이 있는데 이게 입술 소리예요.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공감각. 한번 해볼까요? 첫 음절 악센트 주면서 시작. 공감각. 네, 잘하셨습니다. 통섭도 받침이 있고 또 티귿 발음이 치조음이어서 예를 들어 공감각, 통섭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공감각, 통섭을. 자, 연이어서 통섭을 시작. 처음부터 시작. 공감각, 통섭을 주제로 하는 한 전시제는 이전 시대에 지나치게 분화되어 온 사회와 그 안에 각 분야들이 다시 서로 융합하고 통섭할 것을 요청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방의 작품들은 미술품이 화석처럼 들어있는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반복적인 음율과 리듬감 그리고 소리까지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미술이 음악이라는 장르와 어떻게 통섭하여 시각을 넘어선 공감 감각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 전시실에서는 악기로 표현되거나 공간 속에서 시지각과 청각의 통섭을 통해 공감각적 체험을 유도하는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네, 이 원고를 이제 저희가 준 대로 그냥 프린트를 해서 약간 읽기 힘드셨죠? 네. 이해를 이미 하고 계셨기 때문에 잘 읽으신 것 같아요. 이걸 리듬감 있게 어떻게 하느냐? 원고를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리듬이 그려져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지금 보실 수 있나요? 화면을?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좀 중요한 단어는 더 올립니다. 그래서 보통 휘발유의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이 숫자 올라서 100일 연속 올랐습니다. 이런 식인데요. 여기도 공감각 통섭을 주제로 하는 3전시실은 이전 시대에 지나치게 분화되어 온 사회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듬을 한번 주면 위쪽 올라가면 그 밑에 건 좀 내려와 줘야 리듬이 형성이 되는데요. 너무 위에서만 계속 리듬을 주게 되면 그것도 일률적인 그런 스피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을 이렇게 위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단락을 우리 그려보면 좋을 텐데요. 한번 그려볼까요? 볼펜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동글. 네. 예를 들어 가족 관계를 표현한 사전시는 전시가 열리는 시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우리로 하여금 특히 가족의 소중함을 그 느낌도 감정이입을 시켜서 조금 넣을 수 있게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에 보이는 그 원고를 보시면서 보고 계시죠? 이 원고도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작품에 대한 원고가 있으시면 이 그림을 그려서 리듬감을 좀 형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그리면서 처음에는 연습을 하지만 나중에는 훈련이 돼서요. 원고를 그냥 딱 받게 되면 리듬을 그대로 처음 본 원고도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기가 쓴 것처럼 바로 리듬감 있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셨다면 우리 한 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체누보는 앞에서 배웠잖아요. 보이스 발성법. 그 부분도 같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호흡을 많이 채워서 리듬을 여기에 맞춰서 S, A, S 기법으로 읽으시면 돼요. 먼저 나누고 저음절 악센트 주고 그리고 좀 더 리듬감 있게 형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모델로 해주셨던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편한 단락을 찾아서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걸 하셨으면 마지막 거 하시고요. 자, 좋습니다. 시작! 가족 관계를 표현한 타 전시는 전시가 열리는 시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특히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고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시금 관심의 눈길을 이끌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역시 이전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갤러리 제로 플러스 존에 채워질 관객의 작품들을 염두에 두고 가족 단위로 함께 제작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을 같이 전시하여 주제가 부각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혈연과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한은성 작가의 매듭 3부작을 포함해서 핵가족을 넘어 1인 가족이 확대되어 가는 우리 시대를 돌이켜보게 하는 윤성신 철제 조각, 가족 구성원 간 사랑과 포용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덕거름의 목주영 작품이 함께 선보입니다. 네. 처음 배우셨는데 잘하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감정이입을 넣어서 지금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오질 못했지만 하신다면 마스크 벗고 하신다면 더 잘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앞에 화면 보시면 SAS 기법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걸 원고를 읽는다면 제가 갤러리 제로에 대한 것도 뒷부분에 원고가 있거든요. 이거부터 먼저 읽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S 기법이에요. 일단 나눠보면 현재 기업에는 경영혁신이 필요합니다. 거기 악센트를 더 주면 현재 기업에는 경영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더 강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듯이 했죠. 기업은 지난 50년간 병뚜껑 산업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병뚜껑 시장이 완전 개방됐고 또한 정부에서 식품 이물질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있어 경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 경쟁사들이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내놓고 있어 더욱 경영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SAS 기법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원고를 읽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도슨트의 역할은 훨씬 더 소통을 잘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건 딱딱한 그런 원고로 읽으시면은 도움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기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은 우리가 이런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그 설명하는 부분으로 좀 더 부드럽게 해야 될 부분은 하시고 조금 거기에 리듬을 좀 섞어야 된다면 더 많이 섞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AS 기법을 우리가 좀 기본기로 원고를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뒷부분에 제가 갤러리 제로에 대한 원고를 적어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자, 우리 이거를 다른 또 한 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원고부터 제가 원고를 이렇게 두 장으로 나눠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우리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좀 힘드시겠어요? 네. 아닙니다. 똑같은 원고예요. 원고인데 제가 두 화면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럼? 네, 같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AS 기법 기억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갤러리 제로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내외 현대 미술작품 33점을 전북 도민에게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갤러리 제로는 제로 베이스 상태의 전시 공간에서
새로운 미술관을 지향한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크게 세 군데로 나누어진 전시실에 각각 조형, 공간, 공감각, 통성, 가족, 관계를 담은 작품으로 구성하였고 전시장에 설치된 작품을 감상하는 한편 전시된 작품을 관객 나름대로 해석하여 비워둔 전시 공간에 각자가 채워가게 함으로써 작품, 전시 기획자, 관객 모두가 전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형과 같이 읽어보죠. 시작. 조형과 공간을 제조하는 1 전시실과 2 전시실은 장소성을 비롯하여 색채가 유발하는 공간을 이루어지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의 구체적 이상을 높여온 이후안의 대표작 감회하는 옥방호 작가로 잘 알려진 이상열의 초기 엠포르의 작품, 중국과 일본 작가의 작품을 비롯하여 영국이 배출한 최대석 작가의 작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매우 높은 천정 아래 배열되어 작품 자체의 감상과 더불어 전시 공간 내에서 관람객의 다양한 움직임에 대한 지각도 함께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미술의 조형 작품이 하는 공모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네, 소리가 조금 영상에 많이 담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잘 읽으셨거든요. 이렇게 리듬감 있게 읽으시면 훨씬 더 듣는 입장에서 단어도 이렇게 잘 들어오고 전달력이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감정이입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자신이 정말로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여기 안에서는 제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여기에서 보면 매우 높은 천정 아래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부사로 매우 높다라는 표현을 내가 조금은 목소리에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매우 높은 천정 아래에 뭐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훨씬 더 정말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작품의 그 작가분들이 나왔을 때는 이름을 좀 이렇게 동그랗게 최대석 작가의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훨씬 이름이 잘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많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면서 연습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 지금 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서도 또 같이 리듬감 있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머릿속에요, S를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나눠서 동그랗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공감과 통섭을 주제로 하는 3전시실은 이전 시대에 지나치게 분화되어 온 사회와 그 안에 각 분야들이 다시 서로 융합하고 통섭할 것을 요청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방의 작품들은 미술품이 화석처럼 굳어있는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반복적인 분율과 리듬감 그리고 소리까지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미술이 음악이라는 장르와 어떻게 통섭하여 시각을 넘어선 음악학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 전시실에서는 악기로 표현되거나 공간 속에서 시각과 청각의 통섭을 통해 공감각적 체험을 유도하는 작품들이 풍부합니다. 네,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뒷부분도 제가 가져오긴 했어요. 잠시만요. 지금 혹시 몇 시인가요? 시간이요? 네. 3시 10분. 언제까지 하면 되죠? 10분만 이제 마무리하면 돼요. 네. 자, 좀 목이 아프고. 다시 할게요. 여기서부터.
지금 독할 시간이요? 지금 이 방이 지금 35분.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에 그 5분에서 10분 정도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하셔도. 네. 가족 관계.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부분 지금 읽어봤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뒷부분을 리듬 스피치로 하고 또 우리가 서서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서서 하는 것까지 해서 비언어적인 부분까지 잠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원고를 이렇게 들고 있지만 예를 들어 앞에서 섰을 때는 발을 벌려서 우리가 발성이 잘 될 수는 있지만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특히 여성이 스커트를 입었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붙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남성분들은 이렇게 바지 정장을 입거나 편하게 또 바지를 입기 때문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여성도 바지 입었을 때는 살짝 발성을 잘하기 위해서 벌려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왕이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뒤꿈치를 붙이고 한 11시 5분 방향 쪽으로 이렇게 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성은 10시 10분 정도 살짝 더 벌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큐카드가 있는 것처럼 들고 한다면 손 제스처 한번 거기다 이렇게 큐카드를 가지고 하신다면 손 제스처가 한 손으로만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없다면 손 제스처에 일단 손이 모아지게 한다면 허리 라인 쪽에 위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겸손한 이미지는 있어요. 인사할 때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인사하고 나서 잠시 이렇게 하더라도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작품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손바닥으로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만났을 때도 이쪽으로 가면 돼요 라고 손가락으로 하게 되면 뭔가 존중받는 느낌? 잠시지만 느낌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손바닥이 훨씬 더 공손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해서요. 스피치를 하실 때에도 예를 들어 작품을 하나하나 소개를 이렇게 큰 작품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했을 때도 손바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원고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원고가 이렇게 숙지된 상태는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A 기법으로요. 가족 관계를 표현한 전시가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가족 관계를 표현한 전시는 전시가 열리는 시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특히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고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시금 관심의 눈길을 이끌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역시 이전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갤러리 제로 플러스 존에 채워질 관객들의 작품을 염두에 두고 가족 단위로 함께 제작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을 같이 전시하여 주제가 부각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혈연과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한운섭 작가의 매듭 3부작을 포함해서 핵가족을 넘어 1인 가정이 확대되어가는 우리 시대를 돌이켜보게 하는 윤성진 철제조각, 가족 구성원 간 사랑과 포용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박거룽의 목조형 작품이 함께 선보입니다. 이런 리듬 스피치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이제 생명력 있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하는 스피치는 이게 원고가 외워지고 리듬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관객과 소통하는 스피치로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기본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리듬 스피치를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봤고요. 이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이 제가 3가지로 해드렸는데 기억하세요? 네, 첫 번째 호흡이었어요. 네, 복식호흡으로 배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내는 걸 복식호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복식호흡 훈련도 한 3달 정도는 해주셔야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호흡해드렸고 발성을 해드렸습니다. 발성은 길게 아 하고 앞으로 빼는데
특히 단어를 나눠서 이렇게 체누보로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연습을 하신다면 이렇게 말할 때도 복식호흡이 되면서 발성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호흡, 발성, 발음 이렇게 해서 발음까지 모음만 해드렸긴 했지만 발음도 잠깐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또 해드린 게 있네요. 리듬 스피치 SAS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훈련을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연습이 꼭 뒤따라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제7대 대통령인 토마스 위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분의 스피치에는 하룻밤의 준비가 필요하다. 관객과 만나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주는 도슨트로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훈련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오늘 배웠던 내용과 함께해서 훈련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우리 또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함께 만나서 연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